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의 주도주였었던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인가, 기회인가, 아니면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일까?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시장의 희망이었는데요. 요즘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확실하게 반도체를 접근할 때 네. 기술적 위치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정말 2024년 하반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워낙 뭐 손절을 칼같이 잡으시든 간에 뭐 분할 매수를 잘하시든 간에 그런 관점을 보시겠지만 분할 매수를 못하고 손절을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박사님과 녹화를 진행하면서 이 방송 대본을 작성한 거는 이제 주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불과 오늘도 시장이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가 왜 2024년 하반기를 좀 주름잡을 수 있는 섹터인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는 버리면 안 된다. 버릴 필요 없다. 버리라고 말씀드렸다가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짱돌로 뒤통수를 맞지도 모르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 가능성이 있다. 좋아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려고 뭐 10%를 매수했다 그런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올해 하반기까지 모아갈 것이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고 혹은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과 관련된 장비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잭슨홀 미팅 결과는 너무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대본에는 제 대본에는 표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부랴부랴 스튜디오 와가지고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뭐 코오롱 글로벌이나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과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맺어버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에서 오히려 이 기준금리를 25bp를 인하할 것이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엔캐리 관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 강세를 그래서 지금 엔캐리가 청산 과정 처 있고 다시 엔캐리가 투자되기 위해서는 엔화를 빌려야 되는데 일본에서 기준금리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이제 신흥 기업들, 신흥 국가들의 이 일본에서 대출한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 약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방송을 이제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대출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걸어서 반도체를 사실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레버리지일 때는 아니죠. 다만 지금 반도체 약세는 반도체나 반도체 기업 자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시장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뭐고요? 여전히 이제 크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냐 소부장이냐 또 하나를 나누면 그전에 나왔던 HBM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필두하는 레거시 쪽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쪽이 제일 강합니까? 근데 저는 우선 HBM 쪽을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뭐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전 전반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접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investing.com에서 이번 주 일정에 체크를 해왔는데 여기 investing.com에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추정치의 이제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추정치랑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에 8월 20 이제 오늘이 이제 이틀 전에 오늘이 8월 26일이고 이제 8월 24일쯤에
또다시 이제 리서치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가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 이상은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엔비디아랑 AI 반도체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내가 올해 상반기처럼 목표 수익률을 50에서 100%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 수익은 가져가기 어렵겠지만 일단 현 위치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5%를 잡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투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줬을 때는 뭐 블랙웰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용 아니면 우주항공용 로봇용 GPU가 나왔을 때는 현대차랑 기아처럼 피크아웃을 한 번을 기록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실적 증가폭으로 어떤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다.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엔비디아 100달러일 때는 퍼가 55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퍼가 90 정도였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130달러 할 때는 지금 퍼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정말 올해 상반기랑 이제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200% 실적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20%, 30% 실적을 향상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우주항공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로 전 분기 대비해서 10에서 15%가량의 실적 향상시를 꾸준히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 현대차랑 기아가 걸어왔던 것처럼 퍼가 계속 낮아지죠. 우리 현대차랑 기아가 작년 3분기에 퍼가 9, 10까지 갔었는데 분명 영업이익 성장폭, 이 폭은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인 어떤 영업이익 데이터는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현재 12개월 선행포가 거의 5대, 6대까지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도 물론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50에서 70가량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로 안전하게 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지금으로서는 2분기 실적 좋았을 것이다. 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다음에 블랙웰에 대한 입장 표명 이런 게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국내 반도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변동성이 일단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 HBM을 따로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 예. 젠슨항 CEO 입장에서도 이 블랙웰 지연에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젠슨항한테 네. 힌트를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근데 예.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엔비디아 측에서 나온 게 아니고 TSMC 측에서 나온 건데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블랙웰 출시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증권 계통에서는 이 블랙웰 출시 지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네. 판단하기보다는 이 각종에서 나오는 전문가 그다음에 외신 매체에서 말하는 걸 듣고서 전문가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고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젠슨항이 꼬리를 내린다든가 아이고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돼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올해 상반기처럼 못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 AI 반도체를 꾸준하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좋은 섹터다 2024년 하반기를 주름 잡을 섹터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를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20% 이상 갖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다음 방송에서 어떻게 아까 좋다며요, 괜찮다며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포트폴리오 비중을 50% 100% 네. 가져가신 분들 계실까 봐 저는 투자의 원칙은 아무리 좋아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20%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좋게 보시면 한 절반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저는, 좋게 보진 않으시는구나. 저는 반도체 20% 갖고 있어야 되고 네. 2차 전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전력 설비 갖고 있어야 되고 조선 갖고 있어야 되고 방산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정말 목에 칼을 딱 놓고 야 네. 반도체 많이 줘
라고 하면 30까지는 가능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5가지를 다 사시려면은 네. 반도체는 20%가 충분한 네.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가 그렇고 그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당분간 결국은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고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3분기 실적 좋겠죠. 그렇죠.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걸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는 뭘 좋게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개인의 영역으로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뭐 잭슨홀 미팅 의사록이라든가 FOMC 의사록도 어떻게 나올지 맞출 수가 없는 가운데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젠슨항 CEO가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맞출 수는 없고요.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리면 되고 우리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는 또다시 비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이거를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좀 요약을 해왔어요. 예. 제가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제 텐션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BM3 이 관련했을 때는 삼성전자 매출이 없어요. 삼성전자 오로지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랑 HBM에 한해서 실적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록한 실적의 80% 이상이 HBM3E에서 나오고 있어요.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를 1.1조개 생산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이상 생산한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고 누가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게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정말 최대 피크가 2018년 3분기입니다. 2018년 3분기를 모두 다 상회하는 실적을 2024년 2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향 HBM3 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정말 기록적인 메모리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HBM3E를 제외하고 얼마나 잘했냐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1분기랑 2분기 합치면 영업이익이 16조인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다르게 메모리 사업부만 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DS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 쪽 이제 가전제품 쪽이 그렇죠. DX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르만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하만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매출 비중이 7대3에서 6대4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혁혁한 성과가 없었다라고 했으면은 이 16조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해야 되는 건 사실 한 5조 정도죠. 5조 정도인데 8조.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재무제표를 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랑 링이 정말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 야 대단하다 AI 대단하다 이런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조금 한 10% 정도 훼손이 됐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랑 하만 쪽에서 커버를 쳐줬기 때문에 5대5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일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DR5나 낸드 이런 것들도 물론 가격이 올라갔지만 판매 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평소 대비해서 20% 이상 실적이 잘 나왔다 보고 있고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는 반도체 업황의 공통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삼성전자랑 와닿지 않지만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했을 때는 요 당구장의 혜택을 삼성전자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HBM 네. 판매 비중 60에서 70%인데 내년에 뭐 블랙이라든가 뭐 H200이라든가 뭐 A200이라든가 신제품 판매로 인해서 HBM 우리 주문량을 80에서 90%까지 증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업황 공부하신 분들은 ASP 평균 판매 가격이죠. 낸드 플래시 우리가 이제 보통 디땡땡에 쓰는 낸드 플래시는 평균 판매 가격 2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SSD라고 부르고 있는 DRAM 같은 경우는 30%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안 났을 때는 삼성전자는 정말 여기 전망치에 찍혀 있는 실적을 실적 기록할 좋다는 가능성이 거죠. 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고 옛날 사람 표현인데. 네. 다음 하이닉스. 네, 네. SK하이닉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면은 음. 포가 진짜 3 아래로까지도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11개월 선행포 SK하이닉스가 5.5가 안 됩니다. 그래서 5.5가 2018년 3분기에도 5.5였어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거의 8, 9대까지 갔었다가 24만 원 고점 기록하고 이제 18만 원이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 밀려 내려왔죠. 30% 내려온 상황에서 18만 원 가격대인데 11개월 선행포가 5.5고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뉴스가 안 나왔을 때는 정말 12개월 선행포가 거의 4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목표가 28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포트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에 보여줄 실적으로는 목표가가 28만 원이 맞아요. 근데 28만 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꼭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18만 원에서 예.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평균 판매 단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실망을 안 줬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28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게 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 관련했을 때 HBM이 거의 3년치 수주가 다 나갔다. 요 부분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네. 정말 H200이라든가 A200 등의 정말 엔비디아가 가장 차세대 제품으로 내밀고 있는데 들어가는 HBM3E는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실적에 HBM3E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엔비디아 이꼬르 SK하이닉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인데 이것도 정말 SK하이닉스 실적 추적을 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 가이던스가 5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3주 전에는 가이던스가 5조였다가 2주 전에는 6조였다가 1주 전에는 6조 5천억이었다가 정작 실적 발표에는 7조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폭발성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좀 흥분하고 있는데 이건 팩트만 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팩트니까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못 믿어오신 분들은 SK하이닉스 실적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실적 발표 날 실적 발표 1주 전에 나온 리포트 2주 전에 나온 리포트 3주 전에 나온 리포트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아요. 치지 마세요. 소리 네. 들어가요. 네, 네. 네, 흥분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좋은데 주가 안 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다음 질문 가기 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셨고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석을 했는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는 원래는 삼성전자 파거든요. 네. 삼성전자 파인데 오늘 SK하이닉스를 골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안전한 게 좋아요. 근데 다 같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큰 게 최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녹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는 분할 매수 잘 못합니다, 손 팀장님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신 게 맞고 저는 떨어진 다음에 좀 분할 매수 잘해가지고 기적 반등 나오는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는 주목할 기업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저는 PSK 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PSK 홀딩스는 일단 본업은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인데 네. 이 리플로우 장비가 HBM 관련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로우 장비 했을 때는 PSK 홀딩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STI라는 종목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장일 때는 후속주가 좋아요.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성 돌기를 만드는 장비다라고 제가 PPT에 넣어드렸고 이 PS콜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한 종목이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실적 회복이 가셔가 됐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50에서 300% 네.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배. 그다음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동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동반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이제 투자 인사이트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텍스를 통과했을 때는 삼성전자 HBM 생산에 필요한 디스컴 리플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기관 순매수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뭐 지금은 좀 지리하고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쪽에 뭐 스텝으로 가져가야 될 섹터이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